예,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일 업로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을 업로드할 때도 그럼 인젝션이 가능하냐? 그죠? 그러면 인젝션을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한번 해볼 텐데 이게 이제 제일 위험한 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격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파일 업로드 되는 거를 많이 찾아요. 파일이 업로드 되면 커맨드 인젝션이랑 파일 업로드를 제일 많이 찾는데 이게 되면 거의 그 서버를 장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 서버는 그냥 공격자의 서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파일 업로드 쪽에서도 이 인젝션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예, 여기 파일 업로드 이그젠플 1을 한번 볼게요. 이그젠플 1을 한번 보면 이 서비스 한번 보시면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게시판에서든 어디서든 이렇게 뭔가 파일을 첨부하는. 그런데 혹시 좀 아마 예전부터 인터넷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거 최근에 아마 그런 거 좀 느끼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무슨 게시판이 있거나 이러면 게시판에 파일을 첨부하고 막 이러는 기능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그렇죠. 거의 뭐 한 6, 7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 기능들이 다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로 공격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특별히 그게 파일 업로드가 필요 없으면 그 기능 자체를 아예 지워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게 정말 이게 크리티컬하게 위험한 놈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파일 이 브라우저라고 적혀져 있고 샌드 파일이 있는 걸로 봐서 그죠? 게시판이나 이런 데 많이 보시면 파일 업로드 했던 그 기능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브라우저를 누르면 분명히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픈이 될 거예요. UI가.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하나 적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 일반적으로는 거기에 왜 JPG나 뭐 아래 한글, 엑셀 뭐 이런 애들을 이렇게 올리라고 되어 있는데 꼭 그거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얘가 PHP를 쓰는 프로그램이고, 자,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요즘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뭐 .do 또는 뭐 그냥 이름만 하나 있고 바로 뒤에 뭐 바로 이렇게 물음표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꽤 있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뭔지 잘 모르겠으면 여기에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패킷을 보고 리퀘스트 리스판스 왔다 갔다 했는 패킷을 버프에서 잡은 다음에 얘가 뭐를 쓰고 있지 봤더니 서버 측에서 PHP를 쓰고 있네. 아파치에 PHP를 쓰고 있네. 그러면 이거 확대가 안 되는데 이거 잘 보이시나요? 제가 어차피 얘를 보여드릴 거니까 보시면 그죠? 네,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파치 이 버전을 쓰고 있고 서버는 데비안이고 그 다음에 PHP 이 버전을 쓰고 있구나. 자, 그러면 이렇다는 걸 그럼 이 서버 PHP 쓰고 있네. 그러면 내가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여기에 서버에다가 꼭 이미지를 올릴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PHP를 올리면 어떻게 되지? 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PHP를 실제로 올리는 겁니다. PHP를 올리는데 여기에 PHP를 올릴 때 여기서는 example 1은 정말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어요. PHP는 꺾은 갈로 물음표하고 PHP 적고 꺾은 갈로 물음표 이렇게 적고 이 안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PHP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여기서 요 스트링과 요 스트링 사이에 있는 얘를 서버에서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실행을 시켜줍니다. 이 영역이 실행이 되는데 실행을 시켜주면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하는데 PHP 중에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함수가 있고 이 시스템하고 이 뒤쪽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으면 정말 시스템에다가 얘를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서 온 이 스트링열 원래는 여기에 이겁니다. 여기에 뭐 ls 뭐 이런 거 하면 ls라는 이 명령을 시스템에서 실행시켜서 그 결과를 화면에다가 뿌려주는 그렇게 해주는 게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뒤에 이거는 뭐냐면 $get 하면 파라미터를 받겠다는 겁니다. PHP에서 파라미터 받을 때는 이렇게 $_get 하면 되고 그 파라미터는 cmd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내가 받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니까 자 이런 거 가지고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 하나 짰어요. 프로그램을 짰고 그거를 웹쉘.php 이런 프로그램을 웹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웹 쉘, 즉 웹하고 쉘 따라 떨어져서 생각하시면 돼요. 쉘, 웹용으로 외부에서 웹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데 쉘처럼, 즉 커맨드 쉘처럼 커맨드를 실행할 수 있는 거라 해서 웹 쉘인데, 자 그럼 이 웹 쉘 프로그램 하나를 만든 다음에 제가 이걸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브라우저에서 이 웹쉘.php를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웹쉘.php를 제가 샌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샌드가 됐어요. 샌드가 됐고, 이제 샌드가 됐고, 여기서 샌드가 되고 나면 여기 보면 샌드가 되고 리퀘스트에서 보면 파일이 업로드 될 때 이게 멀티파트 리퀘스트라고 해서 파일이 전송될 때는 멀티파트 리퀘스트라는 형태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헤더를 잠깐 보시면, 여기 보면 example1이라는 레퍼러에서 전달을 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면 데이터 형식은 이름은 이미지라는 거 안에 이미지고, 파일 네임은 요걸로 이렇게 올라가죠. 두 개로.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 파일이 어디로, 서버에 어디로 올라갔을지를 유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PHP를 올렸는데 그 PHP가 어디로 올라갔느냐를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심플하게 여기서 보여주기는 해요. 사실 여기 보면 바로 업로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미지를든 게시판에 올리면 여기에 조그맣게 올라가는 파일이 이렇게 보이죠. 그럼 그 파일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눌러서 등록 정보를 보든지 보면 그 경로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경로를 찾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안 보이면 그러면 이렇게 멀티파트 리퀘스트를 분석해가지고 얘가 대충 어디에 올라갔겠구나라는 거를 유추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파일 업로드는 파일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게 어디에 올라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here라고 여기 있기 때문에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여기 보면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보면 images라는 곳 안에 웹쉘.php가 또 올라갔고, 그 웹쉘.php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오류가 나죠. 오류가 나는데 보면 워닝이라고 되어 있고, 뭐 이렇게 PHP 라인 2번에서 오류가 났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웹쉘.php에 아까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자 이렇게 작성했었잖아요. 이렇게 작성했기 때문에 보면 웹쉘.php 뒤에 파라미터를 하나 받아와야 돼요. get 해가지고 get 방식으로 가져오는 거, 포스트 방식이 아니고 get 방식으로 cmd라는 파라미터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get 방식에 파라미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음표 cmd equal ls 이렇게 하면 지금 실행이 됐죠. 커맨드 안에 내가 ls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 저런 걸 한번 해보죠. ls 말고 ls-al 하면 전체가 다 보이고, 그 다음에 또는 pwd 하면 현재 디렉토리 경로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이 안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똑같이 여기에다가 다른 명령어를 더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 거는 뭐냐 하면 생각해 보시면 파라미터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것도 사실은 파라미터예요. 파라미터인데 멀티파트 리퀘스트에 이 파라미터에 내가 원하는 이런 시스템 코드를 집어넣는 겁니다. 코드를 집어넣어서 서버 측으로 전달을 하는 거고, 그래서 개발자는 뭔가 파일을 업로드 하라고 기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JPG라든지 뭐 이렇게 공유할 만한 파일이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올 거라고, zip 파일 이런 것들이 올라올 거 생각하고 개발을 했지만, 공격자는 거기에다가 이 서버의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PHP라는 프로그램을 전달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그럼 그 PHP 안에 어떻게 할까요? 공격자가 원하는 코드 서버에서 공격을 위해서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심플하게 그냥 이렇게만 짠 거죠. 이렇게 짠 다음에 프로그램을 서버 측으로 전달을 해서 내가 올렸던, 그러면 이 파일이 어디로 올라가는지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올라가는 곳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 다음에 얘는 아주 쉽게 알려주고요. 이때부터 이제 유출을, 사실은 일반 사이트에서는 거의 유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알려주니까 올라와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아주 위험해진다는 거 아시겠죠? 실행을 해서 그럼 이게 되면 옆 밑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다 심지어는 파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cat 가지고 파일 만들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그 뒤로는 시스템 명령이니까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인 거니까. 그러면 이 뒤에는 저게 이제 백도어도 설치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쉘 커맨드를 넣는 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많이 올려서 이걸 하는 거를 요거를 웹쉘이라고 얘기하고 파일 업로드 기능을 가지고 요런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러면 이걸 또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가서 제가 아마 시큐어 코딩 할 때 제가 시큐어 코딩 정말 이제 그럼 코딩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를 설명드리면서 이제 제가 이때까지 했던 경험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하는 커맨드 인젝션은 이렇게 막아요. 크로스는 이렇게 막아야 돼요. SQL 인젝션 이렇게 막아요가 아니고 그냥 세 개입니다. Authentication, AAP,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파라미터 필터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개발자는 이게 굳이 파일 업로드기 때문에 어떻게 막아야 되고 이거 하기 힘듭니다. 개발자가 거기까지 알 수가 없어. 공격자도 이 방법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모릅니다. 저도 사실 다 모르는 거고, 그죠? 하면서 자꾸 상상을 하면서 저도 새로운 방법들 찾고 막 이렇게 해서 해킹을 했었던 거였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도 한 개만 볼게요. example2를 한번 가서 브라우저 올린 다음에 얘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똑같은 이름 올라가면 아까 거랑 똑같은지 모르니까 제가 이게 리네임이 안 되나요? 이름. 자, 그러면 여기서 하지 말고 제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save as 해서 웹쉘 하지 말고 test.php 이렇게 올려볼게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test.php로 바꿨고 얘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얘는 시큐어 코딩이 아마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example2니까 당연히 되어 있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다시 test.php에서 샌드하면 nophp라고 나오니까 php가 안 돼요. 근데 php는 특성상 또 뭐가 있느냐?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PHP 같은 경우 PHP 아파치나 이런 걸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ASP도 마찬가지고 PHP 이런 애들 보면 확장자가 반드시 PHP일 필요는 없습니다. PHP 말고 여러 개의 확장자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서 왜 시스템 진단이나 이런 거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확장자의 그 내용들을 지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PHP면 PHP만 동작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PHP는 못 올라가게끔 막은 다음에 막는다고 해도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이거 한번 볼게요. 얘를 제가 지금 다른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얘를 지금 txt인데 php, phtml 이게 먹었던 것 같고요. phtml 집어넣으면 phtml 제가 하나 만들었죠. 그러면 다시 브라우저에서 php test.html 얘를 한번 올려볼게요. 얘를 해서 업로드하면 업로드가 됐죠. 그리고 여기 보면 html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실행되는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확장자가 html일 경우에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고 실제로도 그죠? 명령어 실행되잖아요. 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또는 그 다음에 얘를 PHP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save as에서 test.php3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그럼 php3로 저장을 했고요. 브라우저 열어서 제가 test.php에서 샌드하면 역시 안됩니다. 근데 php test.php3라고 해서 샌드를 하면 올라갑니다. 업로드가 됐고 다시 여기 보면 자, 그러면 etc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가지고 오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꼭 PHP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것들이 막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시큐어 코딩을 했다고 해서 만약에 JSP면 JSP만 숨기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거 외에도 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HP라고 해서 PHP 프로그램만 넘어가지 못하게끔 막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블랙리스트라고 하는데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막을 때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막으면 안 되고요.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PHP는 안 돼라고 막으면 안 되고 지금 이 코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이 코드가 지금 PHP면 안 돼라고 코딩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엑셀이나 뭐 HWP나 G 파일이나 이거만 돼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업로드하는 그 경로를 다른 경로로 해야 돼요. 이거 좀 상세한 거는 뒤에 설명드리고 어쨌든 지금은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거니까 그러면 파일 업로드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도 공격자들이 공격하는구나를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모이킹 하시는 분들은 모이킹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파일 업로드 할 때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볼 수 있겠구나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